자,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거기 그 세법 2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문제 1번은 국기법인데 그거는 좀 답안 좀 참조하시고 요거는 이제 법조문을 외우는 건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이런 문제는 좀 지양돼야 되는데 물론 그 기본적인 내용은 아는데 거기 내용들이 다 법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상당히 좀 수험생 입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자, 문제 2번 우리 이 계산 문제 위주로 한번 좀 보시죠. 자, 그래서 이 거주자 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물음 1에 보면 표준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하고 이 특별세액 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봐라. 그래서 이제 물음 1번, 물음 2번 그렇게 이제 돼 있죠. 자, 일단은 총급여가 4,500이에요. 근데 이제 4,500에 대해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글로 이 소득 이 공제표를 통해서 4,500이면은 이제 저 750만 원에다가 1,500을 초과하는 것이다 15% 이렇게 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 이제 1,200만 원이 이제 계상이 될 거예요. 거기 이제 근로소득 그 공제표에 보면 1,200으로 되어 있죠. 4,500만 원을 근로소득 공제인 1,200을 빼서 근로소득 이 금액이 3,3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양가족인데 본인과 배우자가 있고요. 아들 있고요. 본인의 부친 60세 다 넘으시네. 다 들어가네 이거. 본인하고 둘, 네 해서 그 총 5명이 다 들어가. 그래서 인적공제는 5명 곱하기 이제 150만 원이다. 지금 750만 원이 다 들어가고. 근데 추가 공제가 없죠. 왜냐면 이제 뭐 경로우대자 없고요. 장애인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란 말이에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과표는 이제 여기서 그걸 빼게 되면은 근로소득 과표가 2,550만 원이 이렇게 이제 되겠어요. 2,550.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출세액인데,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이 개정된 걸로 할게요. 1,400만 원까지 6%에서 84만 원이에요. 1,400을 초과하는 1,150만 원에 대해서 이제 15%다. 그래서 요거는 거기 답안하고 좀 다를 거예요. 자, 1,150 곱하기 이제 15% 플러스 84만 원. 그래서 요것은 256만 5천 원이 되겠죠. 아마 그 예전 그 이 세율표를 통해서 274만 5천 원이 아마 계산되는데 요게 차이가 생기죠. 차이가. 그게 이제 1,400, 200만 원 1,200하고 1,400, 200이에요. 그 200의 15%인 30만 원, 30만 원, 200에 자 15% 해서 이 9%죠, 9%. 왜냐면 이제 6%하고 15%니까 9%. 자, 쭉 해가지고 나온 금액, 그곳에 차이가 이제 이 구간이 바뀌면서 이제 요건 이제 개정된 걸로서 이제 구간이 좀 바뀌어서 그렇게 이 차이가 나더라 이런 얘기죠. 요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200만 원만큼 구간이 1,200에서 1,400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그 200만 원에 대해서 6%하고 15% 차이 나는 9%. 그건 18만 원이죠. 그 18만 원만큼 줄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만 좀 참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다. 자, 근로세액공제는 여기, 이 130만 원까지는 일단 55%니까 그 71만 5천 원이죠. 그리고 130만 원을 초과하는 게 이제 이게 126만 5천 원이 되겠어요. 거기 이제 30% 이렇게 돼 있죠. 요거하고 이제 이 한도란 말이에요. 한도. 근데 요것은 거기 아마 답안하고 이거 좀 다르죠. 왜냐면 이제 산출세액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130만 원, 126만 5천 원 초과하는 거 이거 30%.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라고 해가지고 이 계산이 된 게 그거는 이제 66만 원이 되겠죠. 요거는 그래서 거기 이 66만 원 한도가 이렇게 되겠더라.
특히 지금 이게 4,500이다 보니까 74만 원에서 거기 이 4,500, 3,300을 초과하는 거면 그러면 3,300 초과하는 게 이게 1,200이거든요. 이게 1,200에 이제 1,000분의 8 이렇게 1,000분의 8이다. 지금 요게 더 크기 때문에 요것을 한도로 이제 둘 중에 이제 작은 거니까 지금 66만 원이 되겠어요. 근로수익공제는 66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쭉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죠. 거기 다른 거는 받으면 안 돼, 이게. 왜냐면 이제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게 되면 뭐 보장성 보험료, 그 다음에 거기 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다 안 되죠, 이거.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개인연금 저축만 있네요. 개인연금 저축계좌라고 해서 납입액이 500만 원으로 돼 있네. 자, 그러면 500만 원이면 일단은 500만 원 개인연금인데 요거는 한도가 600이에요. 자, 작년까지 400이었어요, 이거. 근데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600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거기 400을 이제 했는데 요거까지 합쳐가지고 한도는 900까지. 요것도 이제 개정된 내용이죠. 이렇게 개정된 내용. 해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자, 여기 개인연금은 400에서 600으로 그리고 합쳐서 700인가 했는데 900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다 되네, 이거. 500. 그리고 400을 더하면 900인데 900 다 되네요. 그럼 곱하기 15%다. 자, 해서 이 연금계좌 이 세액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답안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여기 잘리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 이제 400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400 더해서 800인데 700까지다 보니까 700으로 해서 아마 답안에는 계산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개정이 되면서 이제 확대가 됐죠, 이게. 그러면 500하고 400, 900 다 되는데 곱하기 15%다 그러면은 13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네요. 이것이 135만 원. 자, 이 개인연금 우리 관련돼 있는 이 개인연금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다 받을 수 있죠. 이거는 근로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해서 다 받자. 그리고 이제 특별 세액공제는 하나도 받으면 안 되고요. 그냥 13만 원에 해당되는 표준 세액공제만 이제 받으시면 되겠죠. 여기가 13만 원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이 물음 1번에 대한 얘기예요. 물음 1번에 대한 얘기. 표준 세액공제만 받아라. 이제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은 이제 거기 주어져 있는 이 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다 받아라 이거죠. 다 받아라.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좌동이다. 어디까지냐면 이제 여기 요 산출될 때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좌동. 자, 이제 이 뭐가 있냐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인 135만 원도 이렇게 135만 원,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이것도 66만 원. 여기까지 다 똑같네. 근데 여기 밑에만 얘 안 받고 여기 이제 특별 세액공제라고 해서 뭐 보험료도 있고 뭐 의료비도 있고 교육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장성 보험료라고 해서 본인 생명보험료 15만 원, 아들의 아동 상해보험료 80만 원. 그러면 두 개 합쳐가지고 155만 원인가요? 근데 이제 이게 100만 원을 한도로 하다 보니까 자, 거기다 곱하기 우리 12% 장애인이 아니니까 해서 100만 원에 12%면 12만 원의 이제 보험료 이제 세액공제가 계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 안경구입비라고 해서 이제 의료비인데 의료비는 이제 두 가지 우리 한도로 돼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액인데, 근데 보니까 안경은 50만원까지 되는 거예요. 50만원. 이렇게. 자, 플러스. 그 다음에 배우자 난임 수술비가 이제 전액 있죠. 200만원. 그리고 밑에 한도는 아들의 의료비만 한도네. 100만원. 이렇게. 1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이 총급에 4,500만원 있죠. 4,500만원. 4,500만원에 우리 3%예요. 자, 근데 이것이 700만원을 한도로. 근데 물론 요 밑에는 이게 지금 얼마냐면 135만원인데 100만원 여기 마이너스 이게 35만원이에요. 마이너스 35만원. 근데 마이너스 35만원은 먼저 난임시술비는 맨 마지막에 빼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빼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요 50만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밑에다 쓸게요. 15만원이 되겠네. 근데 요 15만원은 이제 15%지만 난임시술비는 30%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요것은 이제 6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냐면 22,500원인가요? 이렇게. 자, 곱하게 되면 22,500원. 자, 그래서, 의료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합계로, 22,500원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육비가 있죠. 교육비. 자, 교육비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교육비. 자, 교육비를 봤더니, 자료에 보니까, 본인의 부친 대학 등록금. 근데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아들의 어린이집, 요것은, 이 대상이죠.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100만원에 15%, 15만원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이 있어요. 자, 기부금이 국방 헌금으로 50만원 지출했는데, 이거 당연히 15%, 지금 75,000원이 되겠다. 지금 물음 2번은 이 특별 세액공제를 다 받게 되면은 요렇게 들어가겠더라.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고 여기 지금 이 보험료 세액공제 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 하고 그 다음에 교육비 이 세액공제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이렇게 들어가겠더라. 이게 이제 물음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을 한번 보게 되면 위 자료에 총금액이 없고 사업소득 금액, 이게 만약에 총금액이 아니고 사업소득 금액이래요. 3,500만 원의 경우 갑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아래 답안 양식을 작성하시오. 자, 기부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작성하였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이면은 세액공제가 아니고 이제 필요경비를 집어넣어야 돼, 이게. 거기 사업소득 금액이 3,500이다. 3,500이다. 그러면 3,500만 원에다가 이렇게. 자, 어디냐면은 여기까지 해서 3,5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적 공제가 750 있죠? 위에다 써야 되겠네. 3,500.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이 2,75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2,750이면은 이제 1,400까지 84만 원, 6%에서 그리고 1,400을 초과하는 이 1,350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15%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죠. 그래서 1,350에다가 이제 15% 플러스 84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금액은 286만 5천 원이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구간이 200이 늘어나서 거의 9% 18만 원. 그러면 여기 18만 원을 더하게 되면 304만 5천 원이 원래 답안의 답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정된 걸로는 범위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개정된 걸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이제 못 받죠. 근로자가 아니니까. 근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제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35만 원 이렇게 그대로 135만 원 적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세액공제라고 해서 이제 7만 원만 이렇게 이제 받으면 되겠지. 7만 원만. 자, 요것이 이제 이 물음 3번에 대한 이
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문제 3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김철수라는 사람인데 50세 남성이고요. 원천징수 전액 금액이고 세부담 최소화 가정한다. 자, 우리 이 급여 이 4천만 원 있고 그 다음에 휴가비, 기밀비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쭉 돼서 4천만 원 일단은 총급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자, 지급한 휴가비, 기밀비 다 이 급여로 들어가야죠. 200 이렇게 4천만 원에다가 이제 또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 밑에 양식이 그래서 총급에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어요. 근데 별표 1번에 봤더니 배우자명의 차량이 돼요. 배우자명의 차량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다 과세지. 240만 원이 다 과세다. 본인명의 차량이었을 때 비과세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직무 발명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800이네. 500만 원을 넘어가네. 발명 지름법에 따른 보상금이래요. 그럼 500만 원 넘어가는 300만 원이 우리 과세되는 거지. 자, 이거는 5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나머지 300은 과세고. 자, 외부 대학교 특강료다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거지. 대학교에서 직접 지급했네요. 이거는 이제 이 기타 이 소득으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기타 소득으로. 지금 여기가 지금 총급여인데 기타 소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근로 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고 여기는 이제 기타 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거. 거기 이제 150만 원 있죠? 150. 자, 그 다음에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이 500만 원이 있네. 이것도 기타 소득이지. 500만 원 이렇게. 자, 그리고 교통사고로 지급받은 상해 이 보상금인데 이거는 열거되어 있지 않죠? 이거는 세금 내지 않아요. 교통사고로 지급받은 상해 보상금은. 자, 신문기사에 대한 원고료. 별표 4번에 업무 관련성이 없으니까 이것도 기타 이 소득이 되겠죠. 300만 원. 자, 그 다음에 슬롯머신 당첨 금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권이나 이런 것은 다 분리과세예요. 기타 소득 분리과세지. 이게. 그리고 당첨 횟수는 한 건이고 당첨된 금액 투입 금액은 5,000원이래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분리과세 된다. 자, 이 문제에서 거기 그 물음 1에 보면 요게 뭐냐면은 이제 이 종합소득이 합산되는 근로소득 총급액, 그 다음에 기타소득 총수익금액, 자, 요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저 슬롯머신은 과세 최저한이에요, 이거. 200만 원 안 되다 보니 200만 원 이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로또도 이제 이 마찬가지로 거기 이 200만 원이야. 자, 슬롯머신 당첨금품 200만 원의 과세 최저한이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그 총 급여액을 먼저 구하죠. 다 더하면은 4,740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4,740이다. 이렇게. 그러면 4,740이라고 하는 거 아까 그 근로소득 공제 그 구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계산한 것이 그것이 자 얼마냐면은 우리 앞에 그 구간표를 보시게 되면 그 4,740이면은 4,500만 원 초과라고 해서 1,200만 원. 그리고 4,500을 초과하는 금액 240이죠. 그 240에다가 그 5%를 곱하는 거예요.
자, 1200만 원에다가 240만 원에 5%. 자, 그러면 1200, 12만 원이 이렇게 1200, 12만 원이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지금 일단은 물음일에 보면은 이제 일단 1번은 이게 답이네. 근로소득 금액까지 구할 필요가 없네요. 기타수 총수익 금액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만 다 더하면 150만 원 플러스 500만 원 플러스 자 300만 원이 되겠다. 950만 원이 이렇게 되겠네요. 기타수도 원천징수 세액이다라고 돼 있는데 자 그 3번은 원천징수 세액은 여기 나오는 얘네들이 다 뭐예요? 문해창작소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일시적인 인적용역이죠. 인적용역. 그 다음에 이제 양도 요 관련된 것들이 다 60% 그 필요경비 인정해 주는 것들이 이거 다 얘네들이 그래서 다 더한 950에다가 1-60% 이렇게 이 한 것에다가 20%를 원천인수 하게 되면 이건 이제 2번이고 이게 3번인데 자 곱하기 이제 4 곱하기 점이 하면은 76만 원을 원천 징수를 각각 했겠지 이게. 그래서 합친 금액이 이제 이 76만 원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종합소득 금액인데 자 그러려면 여기 근로소득 금액이 일단은 4,740만 원에서 이 1,21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빼서 자 3,528만 원이 되겠어요. 그리고 요 기타 소득 금액은 저 95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이제 60% 한 거지. 그러면 이제 4936, 450에서 380이 되겠네요. 이렇게 380만 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종합소득 금액을 구하면 근로소득 금액인 저 3,528만 원에다가 기타소득 금액인 저 380만 원을 이렇게 더해 주자. 그러면 이제 3,900 우리 3,908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죠. 자, 물음 1은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어요. 자, 이제 그다음에 쭉 가보면 물음 2에 가보면 소득공제액을 다음 양식에 따라 적으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기본공제액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가족사항을 먼저 한번 보면은 본인 있고요. 자, 본인 있고 자, 기본공제 또 누가 있냐면 이제 부친이 있는데 75세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500 있네. 배우자는 들어가지 않고 딸이 있어요. 근데 딸이 있는데 22살이야. 안 되죠. 아들이 있어요. 20세 이하 소득 없고 장애인 아들 들어가야지. 자, 이 본인 있고 부친 있고 그 다음에 딸은 안 되고요. 배우자도 안 되고요. 아들, 본인, 부친, 그 다음에 아들 하나, 둘, 셋, 세 명이죠. 자꾸 계산이 세 명인데 그러면은 450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그 기본공제액이고, 자 추가공제. 자, 이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우리 이 장애인이 한 명 있죠. 200만 원이고. 근데 지금 70세 이상자인 부친, 경로우대자가 또 한 명 있어요. 이렇게. 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또 뭐냐면,
본인이 남성이야, 이게. 그럼 이제 부녀자도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가 공제는 이제 300만 원을 받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액이 있어요. 물적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다. 이렇게. 자, 국민연금으로서 300인데, 이거는 전액 다 받으니까 300만 원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특별공제인데 건강보험료하고 주택청약저축이 있네. 자, 건강보험료 전액 다 되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다 합쳐가지고 이 200이에요. 그 특별소득공제는 이제 이 200만 원 하고 이 두 가지가 특별소득공제인데 우리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렇게. 거기 250인데 우리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면 이제 무주택이어야 돼 이게. 무주택, 저 250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250. 자, 그 다음에 2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 받는 게 아니죠. 이게 다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이 이 40%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 주택 차입금, 임차 차입금 있죠? 그거까지 합쳐서 400만 원 한도인데 어차피 40% 하게 되면은 거기 보면은 250으로 돼 있는데 요것은 250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불입한 거 다 안 해주죠. 20만 원씩 월 12달에서 240만 원만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거 240이다. 곱하기 40%. 자, 그러면은, 이것은 96만 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우리가 296만 원이라는 것이 특별소득 공제가 되겠더라.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이 뒤로 쭉 가면은, 자, 문제 4번이 있어요. 문제 4번. 자, 문제 4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다음은 거주자 홍영희의 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소득자료이다.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단 제시된 금액은 모두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완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자 배당이 있고 이렇게 쭉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물음이 이자소득 총수익 금액하고 종합소득 대상 배당소득 총수익 금액은 얼마인지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이 지인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 1억 원과 이자 1,000만 원을 회수하였다. 그 이자가 바로 비영업대 금액이죠. 은행에서 차입한 것으로 차입금에 대한 은행이자는 500. 이거 필요금으로 빼주는 거 아니죠. 이 비영업대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이자 소득이죠. 1,000만 원. 이자 소득으로 들어가요. 두 번째, 직장공제의 초과 탈퇴하면서 원금 2천만 원보다 더 받은 거 6배, 이것도 이자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분리과세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조건 이 분리과세가 되겠다. 자, 됐고요. 일단은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분리과세 되는 거 빼고 조건부, 이건 조건부예요. 이거는 얘는 비영업대금, 이것은 조건부다. 조건에 따라서 이제 종합과세가 될 수도 있고 분리과세 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외국 법인으로부터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현금 배당에 우리 500만 원, 이 국내에서 원천이 되지 않았죠? 이거는 이제 우리 이 무조건 종합과세 되죠. 근데 이거 배당소득이에요. 이거는 배당소득이다. 얼마? 거기 500. 자, 500이다. 얘는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 국내에서 원천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중간 배당에 1200. 이것은 이제 우리 실질 배당이죠.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 금액은 7천만 원이고 보유기간은 7개월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무튼 법인세 두드려 맞은 거 가지고 이제 받은 거니까 이것은 이 조건부 우리 1200 조건부 요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이자는 이 1,000만 원밖에 없네 이게. 그리고 배당은 이제 1,700이 되겠네요. 1,700만 원이 되겠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물음 1번이고, 그리고 물음 2는 배당 가산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럼 이제 이것은 물음 1번이고, 물음 2번은 우리 금융소득이라는 거 다 합치게 되면 이게 2,700이에요. 2,700. 자, 일단은 미니멈. 그로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요 1,200밖에 없어요. 이게 1,200. 자,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 이거 다 합쳐서 2,700이니까 2천만 원 초과하는 게 700이란 말이에요. 700. 둘 중에 작은 것의 11%. 이것이 이제 이 그로스 관련된 거죠. 그래서 77만 원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번. 자, 물음 3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자하고 요 배당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소득이 또 주어져 있어요.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아예 주어져 있지. 그러면 이자가 지금 얼마냐면은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배당이 1,700인데 거기에 그로스까지 포함한 금액이 바로 배당소득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사업소득 금액은 3천만 원이 되겠지. 요것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데, 이 금액이 57770,000이에요. 이렇게 이제 되겠더라. 요게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 이제 될 거다. 근데 보니까, 이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에 해당이 되고요. 부양가족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양가족은 없다. 자, 그래서 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단, 거기 위에, 내용들 쭉 보게 되면, 다른 내용들이 있고요. 사업소득 금액은 3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고, 근데 본인이 지금 72세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 명 150만 원에다가 여기 추가 공제 200에다가 장애인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인적 공제만 다 합쳐서 450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5,770 여기서 450을 빼게 되면 이제 5,327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과표가 우리 과세 표준이 되겠다. 5,327만 원. 요게 이제 물음 4번의 답이 되겠네요. 자, 근데 물음 5번에 보면 종합소득, 일반, 산출세, 그리고 물음 5번에 비교 산출세액을 각각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이것은 물음 4번의 답이고요. 물음 5번. 자, 물음 5번은 이제 저 과표 5,327만 원에 대해서 자, 2천만 원을 빼고 여기다가 이제 기본 세율을 적용하죠. 그리고 요 빼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14%를 적용하고요. 이렇게 나온 산출세. 이게 5번 답이고, 물음 6번은 5,327만 원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금융소득은 2,777만 원이죠. 빼서 거기다가 이제 기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저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유세율이 25%고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은 그로스업하기 전에 요 1,700으로 돼 있는 자, 요 금액에 대해서 14%를 적용하죠. 자, 이것이 이제 비교 산출세액이 되겠다. 요렇게 이제 그 5번하고 이 6번 그러니까 5번에 물음 4번은 일반 산출세 종합소득 이게 3번이네요. 3번은 지금 이렇게 구한 거고 요거까지 다 3번이네. 여기 4번하고 5번 이렇게 돼 있네 이게. 자 그러면 물음 4번에 2천만 원은 빼고 5,327만 원에서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5,327만 원 빼기 2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요게 얼마냐면은 3,327만 원이에요. 근데 요것은 일단은 84만 원, 1,400까지는 이제 6% 해가지고 그 1,400을 빼게 되면 이게 1,927만 원이거든요. 곱하기 이제 0.15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것이 289만 500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280이고요. 플러스 저 84만 원 그러면은 653만 500원 이렇게 되겠죠. 거기 물음 4번하고 답이 틀리죠. 답이 틀린 이유는 이제 요거 바뀐 구간으로 계산해서 그래요. 1,400까지 이제 6%에서 84만 원, 나머지 1,927만 원에 대해서 우리 15%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좀 났어요. 이게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327만 원 빼기 277700 하게 되면 요 금액이 우리 2,55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1,400까지 84만 원이고요. 1,400을 빼게 되면 이제 1,150만 원이 되는데 1,150만 원 거기다 곱하기 15% 해서 84만 원 플러스 우리 250만 원 플러스 우리 요것이 사실 238만 원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은 7445000 이렇게 되겠더라. 여기 1,400을 빼면 1,150만 원에 곱하기 0.15 하게 되면 이것이 172만 5천 원이거든요. 다 더하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이 238만 원이 되고요. 요건 250만 원이 되고요. 지금 얘네들 다 이 더한 것이 1725 그다음에 플러스 250만 원 플러스 238만 원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둘 중에 이제 맥스죠, 사실은. 지금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되겠다. 거기 그 5번에 답은 7625가 아니고 7445. 좀 세율이 이 구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줄었어요, 이거. 이렇게 이제 되겠다. 자, 이 둘 중에 큰 거예요. 근데 물음 3번에 이제 이 그로서 요건, 뭐 그로서 요건은 내고법인으로부터 받는 거고, 이제 우리 이 원적인 세율이 아니고 이제 누진 세율 적용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 법인세 과세된 거죠. 그거 세 가지 쓰면 되고. 자, 해서 쭉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5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문제 5번. 자, 장발산 이렇게 돼 있는데 제시된 금액 모두 원천인수 전의 금액이고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물음 1에 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이제 간주 임대료는 이제 거기 주어진 자료를 보시고 일단은 자, 쭉 보증금 봐보세요. 보증금이 2022년도 연간 임대료는 1,500이고 임대보증금은 3억 원으로부터 돼 있죠. 그래서 3억 원에 대한 먼저 간주 임대료를 먼저 구하자. 자, 3억 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건설비 상당의
거기 실제 취득가액이 5억 원인데 거기 그 토지가 포함되어 있네 이게. 이 5억 원. 자, 근데 비율이 5대5래요. 그럼 5대5면은 2억 5천이 되겠지. 건물에 해당되는 이 건설비 상당액이 이게 2억 5천이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2억 5천. 자, 그런데 이거 둘 다 지금 그 2020년부터 임대했으니까 이번 연도 365일 둘 다 365일이 있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거 빼면 되지, 그나. 아니면 여기서 365 곱하고 365 곱해도 되고.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는 3%로 가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2.9%로 이제 개정이 됐는데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하시면 돼, 이거. 3%다. 그래서 곱하기 3%.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과세된 것이 거기 이자 수익으로 50만 원이 있네요.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유가증권이나 신주증권은 이제 열고돼 있지 않은 거니까 이자 수익하고 배당금 수익이 있으면 그거는 빼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쭉 나와 있고요. 자, 쭉 해서 주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요걸 계산하게 되면 이제 간주 임대료가 이제 나오겠죠, 이게. 자, 쭉 돼 있고, 그럼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죠. 5천만 원 곱하기 이 3% 이렇게 하게 되면 150만 원에서 빼기 50만 원을 빼주자. 100만 원 나오네요. 자, 이게 물음 1번의 내용이고, 자, 물음 2번. 자, 물음 2번은 그 부동산 임대 관련한 공동사업자 전체의 소득 금액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임대료는 1,500으로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연간 임대료는 자, 간주 임대료는 100만 원. 이 임대 관련해서 수익 금액이 이제 1,600이 되겠죠. 여기 1,600이다. 근데 이제 필요 경비가 확인되는 것이 거기 그 얼마로 되어 있냐면 위 상가용 건물의 임대에 따른 필요 경비 계산액은 302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필요 경비에는 공동사업의 사업용 자산인 그 동 건물의 취득을 위해서 조달한 차입금의 이자가 30만 원이 있죠. 30만 원. 자, 그리고 채권자 불분명한 이 차입금의 이자, 자, 그것이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요 1,600만 원에서 이제 필요 경비를 빼는데, 자, 거기 그 동 건물의 취득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의 이자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잘한 거죠. 근데 문제는 채권자 불명한 차입금의 이자 20만 원은 필요 경비 불산입을 시켜야 돼, 이게. 그래서 300에서 필요 경비 불산입이라고 하는 요 300만 원에서 필요 경비 불산입 이렇게 20을 제거시키면 280만 원이 이제 인정되는 필요 경비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빼주게 되면 1,320만 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 자, 물음 3번은 이제 거주자 장발산의 종합소득 금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 특수관계자인 부친하고 공동으로 상가용 건물 장발산의 지분율이 70%고요. 근데 사실과 일치한대요.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은 70%에 해당되는 1,320만 원에
그러니까 일치하니까 이게 뭐 조세피 목적이 아니고 얼마든지 뭐 가족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조세피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일치한다니까 이게 1320에 70% 이렇게 70%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외에 요거는 공동사업이니까 지분율만큼 손익분배비율만큼 요거를 안분해서 내 소득으로 가져오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소득이 이 전세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 500만 원이 또 있네. 500만 원이. 자, 이렇게 500만 원 플러스 이건 전체 내 소득이니까 이제 500만 원 다 들어가고요. 자, 이제 됐고 그러면은 사업소득 금액은 요거는 이제 별도의 필요경비 그게 입증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그대로 소득 금액이 돼서 1424만 원이 되겠네요. 사업소득 금액은. 자, 근데 이제 이 근로소득 금액이 1,800이 있어요. 1,800.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근로소득 그거를 좀 빼줘야 되는데 발명지능법에 따른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거 한 돈에 비과세, 500원 비과세, 200원 과세죠. 그럼 걔까지 포함해야 되겠네. 플러스 200. 요게 총급여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총급여가 되겠지. 근데 거기서 근로소득 공제는 750만 원에다가 그 1,500을 초과하는 금액에 500에 15% 해가지고 그게 25만 원, 그 25만 원? 자, 그럼 2,000에다가 1,500 빼면 500에 15면 75만 원이네. 그 750에다 75만 원 더하면 825만 원이 돼요. 자, 그러면 2천만 원에서 빼기 825만 원. 자, 이것은 1,175만 원. 이렇게 이제 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겠더라. 그러면 이제 이 다 더하게 되면 1,424만 원에다가 플러스 1,175만 원 이거를 더하게 되면 1,424만 원 플러스 117500. 자, 그러면 2,500. 자, 종합소득 금액은 2,599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물음 4번에 보면 거주자 장발산의 과표를 구하래요. 근데 과표를 구하려고 보니까 가족사항이 본인이 있고요. 배우자가 있는데 이자소득 금액이 지금 2천만 원 이하자네, 이게. 그러면 이제 본인하고 배우자 들어가죠. 근데 부친이 문제네. 양도소득 금액이 200이에요. 그런데 이자소득 금액은 2천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 딱 2천만 원 걸렸지, 이게.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본인과 배우자 물론 2천만 원 이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두 명이니까 이제 15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이 이제 그 종합소득 공제. 자, 그러면 2,299. 다른 거 주어진 자리 없으니까 요렇게 과표가 구해지더라. 2,299만 원이 이제 계산이 이제 되겠죠. 자, 이제 그렇게 좀 풀이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은 지방세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내면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율의 특례, 중과 기준세율 뺀 세율을 적용하는 사례 5가지 이상 열거해라. 이거 솔직히 말하면 출제자도 못 써, 이거. 이런 식의 문제는 너무 조금 이 출제자로서는 출제하기는 쉽죠. 그냥 쓰라고 그냥 내니까.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근데 뭐 수험생 입장에서 뭐 눈에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거를. 이게.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계산 문제 위주로 해서 좀 충실하게 좀 푸시고 국기법하고 요 지방세는 참 어쩔 수가 없네요. 지방세는 사실 범위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줄여서 거기서 내는 거니까 참 맞추기 어렵죠, 사실은. 자, 아무튼 그거는 내용 좀 확인해 주시고 계산 문제 위주로 좀 풀이 과정 좀 봐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